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돼 연방구치시설에 수감된 이민자 수가 6만 5천 명 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줄리 맨인 뉴욕시 의원이 차기 뉴욕시 의장에 선출되기 위한 충분한 표를 획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 오젬픽을 포함한 15개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내 가격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대상국을 밝히진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기 승인된 망명과 각종 입국 승인도 모두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을 사랑하지 않거나 자산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내보낼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비시민 지원 중단,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 서구 문명과 양립하기 어려운 외국인의 추방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부는 우려국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을 전면 재조사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바이든 시절 승인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조지프 애들로 이민국 국장은 19개 우려국 출신 영주권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연방이민국은 아프간 출신 이민 신청자 심사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 중 1명을 사망케 한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총격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군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총격을 벌인 용의자는 29세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인 라마눌라 라카날리였습니다. 그는 사건 후 역시 총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존 레클리프 중앙정보국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2021년 9월 미군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으로 분류돼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탈레반의 정권 탈환 이후 미군에 협력한 군 출신과 가족 등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미국행을 허용했습니다. 라카날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도시 칸다하르에서 CIA 등 미국 정부기관과 협력한 현지 부대 요원이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며 반이민 정책 강화를 위한 구실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년 9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라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느슨했던 이민 정책과 이번 사태를 연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지난 정부는 2천만 명에 이르는 미지에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전 세계에서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격을 당한 주방위군 병사 2명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주방위군은 20세 세라 백스트롬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 DC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500명의 군인을 동원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전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돼 연방구치시설에 수감된 이민자 수가 6만 5천 명 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스가 연방의회 요구에 따라 공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기준 전국의 아이스 이민구치소 시설들에 구금된 인원은 총 6만 5,13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 아이스 설립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나 전과가 전혀 없이 단순 체류 신분 위반으로 잡힌 비범죄자가
3986명으로 전체 수감자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스가 공개적으로 이 같은 수치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반면 범죄로 유죄를 받은 기록이 있는 범죄 전력자는 17,171명, 범죄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이민자는 16,978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아이스는 이들 범죄 혐의 전과자의 범죄 유형이나 중대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6일 945명이었던 비범죄 구금자는 11월 16일에는 21,194명으로 무려 2,143%나 폭증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 2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이스 직접 체포자들 가운데 범죄 전력자 구금은 73%, 범죄 혐의자는 226%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악 중 최악으로 간주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추방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통계적으로는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불법 체류 이유로 구금되는 이들이 훨씬 더 늘고 있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원이 차기 뉴욕시 의장에 선출되기 위한 충분한 표를 획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를 대표하는 줄리 매닌 뉴욕시 의원이 차기 뉴욕시 의장이 되기 위한 과반수 득표율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매닌 의원은 시의회 내 51명의 의원들 중 35명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매닌 의원의 지지는 대체적으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한인 린다 이 시의원과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샌드라 황 의원은 매닌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매닌 의원을 지지한 시의원들과 노조들은 진보 성향이 짙은 차기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시의장에 선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매닌 의원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 내 5개 보로의 연합을 통해 모든 뉴요커들에게 무상 보육 서비스, 임대료와 의료비를 낮추는 등의 공동 의제를 실현하는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 당선인도 27일 차기 시의장에 유력한 매닌 의원과 앞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회는 내년 1월 7일 공식 투표 절차를 통해 차기 뉴욕시의장을 선출합니다. 연방정부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 오젬픽을 포함한 15개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내 가격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비만과 2형 당뇨병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 천식, 암, 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15개 의약품 가격 협상을 마쳤으며 천식 치료제로는 GSK의 트렐리지, 화이자의 이브랜스, 머크의 자누메트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해당 약품의 국내 판매가는 정가의 약 38%에서 85% 수준까지 인하됩니다. CMS는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새 협상 가격 적용 시 약 1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약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메디케어 약값 협상 권한을 부여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의약품 가격 협상으로 일부 환자는 특정 플랜에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월 고정 본인 부담금을 내는 환자는 직접적인 가격 하락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7년 메디케어 파트 D의 본인 부담금 상한선은 약 2,200달러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백악관 회동에서 입을 모아 코네디슨의 뉴욕시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당선인이 회동을 가진 가운데 뉴욕의 공기업 코네디슨의 전기요금 인상에 반발하며 요금을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료 비용은 떨어졌는데 코네디슨 요금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맘다니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회동 이전 코네디슨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은 이미 뉴욕주 승인을 받았으며 전기요금은 2026년 3.5%, 2027년 3.2%, 2028년 3.1% 각각 오르며 내년 뉴욕시 가정은 월 약 4달러를 더 내게 됩니다. 가스요금은 내년에 4.4%, 이후 각각 5%대 인상이 이어져 2028년에는 월 15달러가 인상됩니다. 이는 코네디슨이 초기에 요구했던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2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 끝에 공공서비스위원회와 협상의 인상폭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코네디슨은 회복력 안정성 투자를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밝혔지만
뉴욕의 에너지 비용은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설비 투자를 명목으로 한 비용이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며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가스 연결 비용이 전체 요금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목되며 주 이후에는 이를 가능하게 했던 100피트 규정 폐지를 통과시켰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가 아직 이에 서명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약 30%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5년간 350만 가구가 연체 상태였으며 약 4분의 1 가구는 전력이 끊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해마다 가중되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부터 가정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과 퀸즈 한인회는 보험료 인상의 핵심 원인이지만 간과되고 있는 문재인 조작된 교통사고와 사기성 보험 청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현탁 퀸즈 한인회 회장은 그동안 사기범죄 조직들은 수많은 교통사고 조작과 허위 청구를 일삼아왔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는 해마다 폭등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가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사기 행위는 일반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며 뉴요커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활동을 하는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의 노력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약 40%나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으며 많은 근로가정은 필수 보험 가입과 기본 생활 비용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작된 교통사고, 허위 의료 청구, 가짜 소송 등을 포함한 사기성 과장 청구는 보험료 폭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인종, 민족, 지역을 초월한 폭넓은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리더들과 연대를 구축해왔으며 반사기 개혁, 단속 강화, 공정한 보험료 책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7일 NBC 뉴스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연휴 쇼핑 시즌을 앞두고 긍정적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아메리카몰의 마케팅 총괄 질 랜슬로우는 올해 연휴 시즌이 매우 좋다며 쇼핑몰 방문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11월에서 12월 소비가 1조 100억 달러에서 1조 2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최대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스터카드도 같은 기간 소비가 3.6%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도비 애널리틱스 집계에 따르면 11월 들어 23일까지 온라인 매출은 7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해 예측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심리가 불안정하지만 실제 지출 패턴은 아직 둔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정책은 소매업체들의 상품 구성과 가격 전략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석하나에 따르면 9월 판매된 일반 상품 40%의 가격이 연초 대비 최소 5% 이상 올랐으며 장난감의 경우 83%에서 5% 이상 올랐습니다. 유통업계는 올해 할인 폭이 예년보다 다소 약해졌으며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추수감사절 연휴 쇼핑 시즌을 앞두고 3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에게 대규모 피싱 사기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마존은 고객 메시지를 통해 사이버 범죄자들이 아마존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계정 접근 권한을 빼내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거래량이 폭증하는 시점을 노린 정교한 피싱 공격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마존은 고객센터 문의, 배송 조회, 환불 신청 등 모든 절차는 반드시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존은 또한 계정 보호를 위해 2단계 인증이나 패스키 설정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전용 신고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공식 경로 외의 연락이나 링크는 절대 믿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 금값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28일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현물 금 가격은 0.6% 오른 온스당 4,18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약 3% 상승했습니다. 연방준 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같은 시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다음 달 9에서 1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85%로 반영했습니다. 일주일보다 46%포인트 높아진 수준입니다. 올해 금 가격은 거의 매달 상승해 1979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작년 말 온스당 2,624달러 대비 60% 급등한 상태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지속적으로 대거 매입하는 가운데 금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도 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금값을 밀어올렸습니다. 다만 금값은 지난달 20일 사상 최고치인 4,380달러까지 치솟은 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4,000달러 선으로 밀려나 한동안 횡보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강 작가의 신작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책 100선에 올랐습니다. 12월 9일과 10일에 진행되는 FOMC의 금리 결정 회의에 앞서 JP 모건 체이스가 기존의 전망을 뒤집고 12월과 내년 1월에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이 우크라이나와 4년간 최대 82억 달러를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IT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공동연구진은 AI 기술이 미국 내 노동자의 11.7%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올해 10월 글로벌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증가한 92만 2,087대로 집계되며 10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26일 유명 수프통조림 제조업체 캠벨이 자사의 제품을 빈곤층을 위한 고도 가공식품이라는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마틴 벨리 임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북서부 이즈니크 지역에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림이 그려진 초기 기독교 시대의 무덤이 발견됐으며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무덤 내부 벽에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6일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로 현재 128명이 사망했으며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인원이 200여 명에 달합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며 홍콩 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최저 기온은 3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8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